벽 구석에 놓인 희미한 수면등이 닫아 이 작은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갑작스레 눈을 떴다. 벽시계는 새벽 2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깨운 것은 악몽이 아니라 온몸을 덮친 따가움과 가려움이었다. 목, 어깨, 등, 종아리까지 피부 곳곳이 마치 수백 개의 바늘로 동시에 찔리는 듯했다. 나는 무의식 중에 벌떡 일어나 손을 뻗어 긁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며 간신히 쾌감을 구하려 했었다. 조용했던 밤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나는 의사다. 올해 60여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환자가 바로 나였다. 내 침실은 크지 않지만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다. 음식에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알레르기 반응도 없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았던 점은 나는 매일 샤워를 한다. 이 동네 누구보다 청결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 피부는 마치 허물을 거스려는 듯이 변해버린 걸까? 그 순간 나는 아직 몰랐다. 그 가려움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다는 것을. 평생을 믿어왔던 짐씨, 매일 샤워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 청결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신념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틀렸다. 그리고 그 신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했다. 내 이름은 손정환이다. 내과 전문의이며 40년 넘게 노인 환자들과 함께해왔다. 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매일 깨끗이 씻으셔야 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사시죠.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다. 다음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을 꼼꼼히 살폈다. 주름진 손으로 종아리를 어루만지자 피부는 마치 야른 종이 같았고 붉은 들킨 자국이 남아있었다. 몇몇 부위는 이미 각질이 일어나고 있었다. 등이 비치는 거울 속 피부는 거칠고 파석했다.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환자가 있었다. 환자 번호 4782번, 76살의 할머니. 겨울 어느 날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저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매일 밤 그래요. 나는 보습제를 처방했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걸 놓쳤다. 그 할머니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셨고 무려 5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하시다 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습관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는 칼날이었다는 것을. 나는 다시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례를 되짚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90% 이상의 고령자 피부염, 가려움, 만성 건조 증상 환자들이 모두 매일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중 다수는 심지어 뜨거운 물로 씻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가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면증, 감염, 면역 이상, 심지어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저하, 후에 낙상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글을 쓴다. 한때는 모범적인 의사로 간단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인생의 믿음이 무너지는 충격을 겪은 68세 노인의 고백이다. 그 믿음을 나는 이제 내려놓는다. 나는 아직도 그날 아침을 생생히 기억한다. 임만옥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목과 목은 꽁꽁 싸매져 있었다. 걸음걸이는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나이 같지 않게 강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눈동자였다. 선생님. 할머니는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 나는 면 장갑을 천천히 벗는 손길.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순간 심장이 쿡 하고 멈췄다. 할머니의 피부는 평범한 노인의 그것과 달랐다. 햇볕에 바짝 마른 나무 껍질처럼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고 손목에는 긁힌 자국과 마른 핏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물었다. 최근에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건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꼭 샤워하거든요. 온도는 딱 80도 맞춰요. 깨끗해야 잠이 오니까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일 아침, 저녁이요? 하루 2번씩요. 할머니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고 나서 5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여자는 항상 깨끗해야 집안을 지킬 수 있다고.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지휘처럼 할머니의 입에서 나왔다. 깨끗함은 그녀가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조용히 겉하는 무기였는지도 모른다. 존재감 없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유일하게 지킬 수 있었던 자존심. 하지만 그 깨끗함의 대가는 몸속 깊은 곳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전매 증차를 해보니 단순히 건조한 수준이 아니었다. 피부의 자연 방어막인 지질 고호층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고 모공은 축소되고 피지선은 기능을 멈춘 상태였다. 할머니는 지금 죽은 껍질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다. 밤마다 가렵진 않으셨어요. 나는 물었다. 할머니는 쓸쓸히 웃으며 답했다. 매일 긁어요. 어떤 날은 꿈에서 개미가 온몸에 기어 다니는 것 같아요. 혹시 바디워시나 비누로 세게 문지르세요? 당연하죠. 한 좋은 비누로 밥반 문질러야지요. 발이 한국에서 보내준 거예요. 냄새날까 봐 무서워서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깨끗함에 대한 강박에 갇혀있다. 아무도 더러워지고 싶지 않다. 왜 이렇게 냄새나요? 할머니, 라는 손주의 말이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70세의 피부는 30세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 뜨거운 물로 씻을 때마다 마지막 남은 보호막을 벗겨내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틀에 한 번 샤워. 물 온도는 38도 이하. 거품 나는 비누 금지. 피부 문지르지 말까.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할머니는 내 말을 외계어처럼 들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태어나서 적게 씻으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젊을 땐 남편 눈치, 나이 들면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샤워를 이틀에 한 번이라니 마치 뭔가 잘못하는 기분이네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된 건 덜 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변한 걸 모른 채 예전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2주 후 할머니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맨손으로 오셨다. 피부는 아직 어둡고 거칠었지만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고 피도 나지 않았다. 조용히 의자에 앉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그제 손주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손, 베개처럼 말랑말랑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한 여성 아니 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몸을 살아나는 법을 되찾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키도를 벗겨가며 답단할 필요 없이도 말이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차 유리에 맺힌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지같다. 응급실 복도에서 한 젊은 간호사가 급히 달려오며 다급하게 말했다. 손 선생님, 한 어르신이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머리를 부딪히셨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3번 진료실에서 응급조치 중입니다. 나는 즉시 그 방으로 향했다. 침대 위에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반자놀이에서 핏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은 감긴 채 심박수도 느려졌다. 그의 가족들은 얼굴이 하얗게 지인 채 옆에 서 있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셨어요. 오늘도 늘 하시던 대로였는데 욕실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박명수, 72세, 체육교사 출신으로 동네에서 건강의 아이콘처럼 불리던 분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 침자는 예전 같지 않고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졌으며 체온 조절 기능도 둔화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분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새벽 5시 30분에 샤워를 하셨다.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충격적인 것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원인이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 추운 새벽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며 급성 저혈압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실신이 원인이었다. 넘어진 것은 마지막 증상에 불과했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의사로서 40년 동안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만났고 욕실에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 대부분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 혈압 대응력은 떨어진다. 작은 변화조차 치명적일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나는 종종 자문했다. 어떻게 병 하나 없던 분들이 샤워 한 번에 쓰러질 수 있을까? 결국 알게 되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이에 맞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새벽 샤워를 피해야 한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어서는 안 된다. 공복 상태에서 샤워해서도 안 된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저 평생을 들은 말은 이것 하나였다. 깨끗해야 건강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청결은 감각이 되었다. 그날 오후 박명수 어르신은 의식을 되찾았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지만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난 그냥 깨끗하고 싶었을 뿐인데 죽을 뻔했네요. 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다. 깨끗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르신, 문제는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나는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욕실에서 넘어졌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 새벽 샤워 중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81세 여성. 공복에 샤워하다가 의식을 잃고 반신불수가 된 70대 남성. 겨울밤 혼자 샤워하다 심장정면으로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그들 모두는 한 가지를 믿었다. 샤워하면 건강해진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꼭 당부한다. 절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샤워하지 마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샤워하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공복 상태에서는 절대 샤워하지 마세요. 박명수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작 이런 걸 알았더라면 내 아내는 아직 살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10년 전이었어요. 가족 모임 후에 속이 불편하다며 아내가 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오지 못했어요. 욕실은 몸을 씹는 공간이지만 때로는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박태용 어르신을 특별한 날에 처음 만났다. 추석 연휴가 끝난 늦가을 오후였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에 들어섰다. 한쪽 볼엔 어딘가에 부딪힌 듯한 자국이 있었고 얼굴은 청백했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죽음을 마주한 사람만이 가진 그 깊은 눈빛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이후 몸은 좀 어떠세요?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다녀온 기분이에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가족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나서였다고 한다. 차돌박이 국물, 떡, 막걸리, 식사 후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단지 배불러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러고는 수십 년간 반복해온 습관처럼 작은 술잔 하나를 비운 뒤 기름기 좀 빼자는 마음으로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갔다고 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머리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팔다리는 축 늘어졌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까맣게 사라졌다. 그의 아들이 발견한 건 그야말로 우연이었다. 부엌에서 나는 타는 냄새 덕분이었다. 몇 분만 늦었더라면 그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혈압 수치를 확인했다. 급성 저혈압과 뇌혈류 감소, 세 가지 위험 요소가 겹쳤다. 과식 플러스 음주 플러스 뜨거운 물. 69세의 몸은 더 이상 심장, 뇌 사이의 혈류를 빠르게 조절할 수 없다. 식사로 인해 위장에 피가 몰리고 술이 혈관을 확장시키며 뜨거운 물이 몸의 중심 온도를 흐트러뜨린다. 결국 뇌로 가는 혈액이 줄고 순간적인 실심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나는 물었다. 왜 식사 후에 그것도 술까지 마시고 곧바로 욕조에 들어가셨나요?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다. 예전에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먹고 나서 바로 씻어야 몸속 찌꺼기가 빠져나간다고. 아내도 그렇게 했고 우리 세대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뜨거운 물이 나쁜 걸 밀어낸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세월을 버텨온 세대에게 안타까움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여매 할머니 71세. 아침에 빈속으로 샤워하다 실심해서 병원에 실려왔다.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샤워하고 나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70대의 몸은 30대처럼 유연하지 않다. 몇 분 만에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어두워졌으며 심장은 마치 누군가가 쥐어짜는 것처럼 뛸듯 말듯 했다. 그녀의 딸이 물소리가 너무 오래 난다 싶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녀도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는 건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다. 식사 후에 샤워하면 소화가 잘 된다. 배고플 때 샤워하면 정신이 맑아진다. 피곤할 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된다. 술 마신 뒤 샤워하면 해독된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65세 이후의 몸은 뜨거운 물보다 다정함을 원한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다. 나는 박 어르신에게 분명히 말했다. 식사 직후 샤워 금지, 빈속일 때도 샤워 금지, 어지럽거나 심장이 빠르게 뛸 땐 절대 금지, 그리고 술 마신 뒤 단 한 잔이라도 샤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죽을 뻔했어. 그런데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이 경고를 보낼 때 그걸 무시하게 만드는 건 오래된 습관입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딸에게서 전화를 받은 건 환난 무렵이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 선생님, 엄마가 그냥 감기 기운만 있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 평소처럼 땀 좀 내려고 뜨거운 물에 목욕하신 것뿐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정숙 할머니 75세. 혼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매일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며 아침 신문을 읽는 분이다. 누구나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노년의 모델이었다. 그리고 많은 그 세대의 사람들처럼 그분 역시 이렇게 믿고 있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뜨거운 물에 땀을 내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날도 약간 으슬으슬하고 목이 칼칼해서 생강차를 마신 후 욕실에 들어가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두고
혼자 몸을 담갔다고 한다. 수시간 후 딸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욕조 속에서 의식을 잃은 어머니가 아직 따뜻한 물에 잠겨 있었다. 응급실에서의 진단은 명확했다. 미열 상태에서 가열로 인한 급성 폐렴 합병증, 그리고 열탄욕으로 인한 열쇼크. 나는 할머니의 흉부 영상 결과를 확인했다. 양쪽 폐에 뿌옇게 번진 는염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분의 면역 체계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단지 가벼운 감기 기운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노인은 면역이 약하니 병에 잘 걸린다. 하지만 아무도 노인들에게 별표 아플 때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 별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 부모 세대는 민단요법과 입소문에 지레 살아왔다. 감기엔 쑥이나 생단으로 찜질해라. 열나면 이불 덮고 땀 빼야 낫는다. 뜨거운 물에 씻어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 하지만 75세의 몸은 그 지혜들이 때로는 얀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나는 작년에 만났던 한 어르신을 떠올렸다. 열이 나는 중에도 깨끗해야 병이 낫는다며 4월을 감행했던 분. 단 48시간 만에 폐렴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또 한 어르신은 제사 가기 전 머리를 감고 단점이 하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머리 젖은 채로 찬바람을 맞은 후 고열로 3일간 의식을 잃었다. 나는 증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이정숙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호흡기를 단 채 수척한 얼굴, 이마에 주름이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옳음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3일 후 발미 위기를 넘기셨다. 회복실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내게 물으셨다. 선생님, 그저 조금 씻고 땀을 내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나는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이 나이의 몸은 약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늦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다. 열이 날 땐 절대 오래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기력이 없을 땐 절대 혼자 찜질하거나 사우나를 하지 마세요. 온몸에 뜨거운 연고나 오일을 바르고 이불을 덮는 것도 피하세요. 무엇보다 아플 때 혼자 있지 마세요. 몸을 돌보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임생의 단계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습관들은 마치 속에서 천천히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당장 불이 나지는 않지만 결국 안에서 당신을 태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나는 실제로 보게 되었다. 토요일 저녁 평범한 응급실에서 박만수 어르신 72세. 그는 늘 밝고 유쾌한 분이었다. 주말마다 동네 친구들과 식사하고 소주 몇 잔 지우린 뒤 찜질방이나 욕조에 들어가 피로를 씻는다고 했다. 그들은 그것을 남자의 의식이라 불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소주 2잔을 마시고 스스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고 조용히 몸을 담갔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이 그가 혼자서 욕실에 들어간 마지막 날이 될지는. 30분 후 욕실에서 품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달려갔을 때 그는 욕조 가장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진 채였다. 몸의 절반은 물에 잠기고 있었고 눈은 크게 뜨인 채 말을 하지 못했다. 오른팔은 굳어 있었고 왼쪽 몸 전체는 마비된 상태였다. 급성 뇌졸중이었다. 그 원인은 술 플러스 뜨거운 물 플러스 급성 저하. 내가 증환자실에 도착했을 땐 위기는 넘긴 상태였지만 뇌의 일부는 영구 손상을 입었다. 남은 생애 동안 반신불수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모든 기득은 그가 말하던 스트레스 해소 습관에서 시작됐다. 아직도 많은 노년층이 이렇게 믿는다. 소주 한 잔은 혈관을 열어준다.
뜨거운 물에 땀을 빼야 독소가 빠진다. 목욕 후 잠들면 푹 잘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과 혈압 조절 능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젊은 시절엔 견딜 수 있었던 변화조차 지금은 단 몇 분 사이에 뇌혈관을 맞거나 침전을 먹게 할 수 있다. 나는 박 어르신의 아내에게 물었다. 그 전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나?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어. 그런데 원래 술 마시면 늘 피곤하다고 하니까 그게 마지막일 줄은. 단지 조금 피곤한 것 같았다. 단지 소주 2잔이었다. 단지 따뜻한 물로 피로를 푼다는 생각이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67세 남성, 생일 파티 후 자정에 샤워하다 심정지로 사나. 막걸리 마신 후 욕조에서 실신, 뇌출혈로 쓰러진 70대 여성.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한 사고라 부른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도전받지 않은 오래된 믿음의 결과다. 그 이후로 나는 모든 보호자에게 강조한다. 부모님이 술을 드셨다면 최소 4시간 이내에는 절대 샤워하지 마시게 하세요. 노인이 술 마신 후 혼자 목욕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식사 후나 술 후 피곤하다면 욕실이 아닌 침대로 가게 하세요. 단 한 번의 담심이 남은 평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담심이 해소라고 믿는 어떤 것들은 사실 달콤하게 포장된 독일 수 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된 어느 오후,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전에 젊은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다. 어떤 분이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 이름은 없고 이렇게만 쓰여 있었어. 한때 의사를 믿지 않았던 환자들입니다고요. 나는 봉투를 야았다. 노란빛 종이에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70년 가까이 별표 깨끗해야 건강하. 별표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 몸을 문지를 때마다 마치 과거의 나를 벗겨내듯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때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녹여낸다고 생각했지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 건너 한 번만 샤워하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실에서 넘어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때때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혼내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그 덕분에 나는 이제 다르게 살아갑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부드럽게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살고 있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그 깨끗함이 자신을 죽이지 않도록 하세요. 한때 피가 날 때까지 긁었던 노인, 지금은 꿈도 꾸지 않고 잠드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40년 의사 생활, 처음엔 수술 성공이 가장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나를 믿지 않았던 고집 센 노인들이 다시 돌아와 미소 지으며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을 바꾼 덕분에 더 오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이 바꾼 건 약도 기계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습관. 우리는 청결을 숭배하는 사회에 산다. 어릴 때부터 배운다. 더러우면 변난다. 막다. 젊을 땐 그렇다. 피부는 금세 회복되고 심장은 강하고 혈관은 유연하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새 차가 아니다.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오래된 클래식하다. 속도를 줄이고 부드럽게 조작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나이가 되면 청결이라는 칼날은 때때로 무뎌졌지만 깊게 베이는 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65세가 넘은 분이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이거나 혹은 젊지만 전 세대의 실수를 배우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씻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울 필요도 없습니다. 청결을 위해 면역력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술을 마신 직후라면 아니죠. 매일 씻지 않는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할 5가지 습관입니다. 매일이 아닌 이틀에 한 번 샤워, 식후 또는 공복 시 샤워 금지, 피로하거나 열이 있거나 감기에 걸렸을 땐 샤워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 닦기, 술 마신 후 샤워 절대 금지, 단 한 잔이라도. 안전한 시간대, 오전 10시, 오후 4시 사이, 샤워는 10분 이내로. 그리고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꿔도 괜찮을까요? 내 대답은 단 하나다. 괜찮습니다. 숨쉬고 있는 지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